아이돌 그룹 리더에서 힙합 전사까지 언제나 카리스마 넘쳤던 은지원이 초딩이 됐다. 과거 그의 카리스마는 거짓이었단 말인가. 180도 달라진 은지원. 과연 그는 진짜 초딩인가. 본명 은지원. 1978년 6월 서울 출생. 하와이에 유학 중이던 19살 때 가요계에 데뷔를 한다. 90년대 H.O.T와 더불어 한국 가요계 양대 산맥이었던 잭스키스. 은지원은 7명의 멤버들을 이끌며 잘생긴 외모와 카리스마 제왕의 이미지로 순식간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는다. 그때 물론 고등학생이었지만 굉장히 좀 조용하고 카리스마 있고 무게 있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다른 아이돌 그 멤버들과는 확실히 다른 자기의 좀 중심을 잡았던 그런 캐릭터였죠. 약 4년간의 왕성한 활동 후 잭스키스는 돌연 해체하기에 이르고 이후 힙합 가수로 솔로 데뷔를 한 은지원. 하지만 아이돌 스타에서 힙합 전사로의 변신은 결코 쉽지만은 않았는데. 아이돌이라고 하면 힙합 가수들 전통적인 개념으로 보면 어떤 적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끼어서 그들 사이에 섞이고 인정받아야만 했던 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힙합 가수라는 힘든 길을 걷던 은지원. 그리고 은초딩으로 갑작스런 변신을 하게 된다. 전성기에 말했다는 것이죠. 아이돌 스타에서 이제는 홀로선 당당한 20대 스타로서의 이미지를 1박 2일이 부여했고 또한 은지원 씨가 1박 2일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는 일종의 윈윈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묵한 스타일로 알려졌던 은지원을 초딩으로 변신시켜버린 1박 2일. 과연 그 안에서 보여주는 초딩 같은 유치찬란한 성격은 단지 설정일 뿐일까? 초딩 캐릭터가 진짜 은지원의 성격인지 확인해보기로 한 제작진. 은지원이 진짜 초딩이었던 당시, 즉 그의 초등학생 시절에 대해 조사해보기로 했다. 그러나 20년 전 일인지라 기억하는 사람을 찾아내기란 참으로 힘들었는데, 하지만 끈질긴 탐문 끝에 제작진 은지원의 초등학교 시절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사람을 간신히 만날 수 있었다. 은지원 씨 어린 시절을 아신다던데 어떻게 아시는 거죠? 네, 초등학교 때 동창이었습니다. 네. 초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나?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가 길어가지고요. 같은 반 한 두세 번 한 것 같아요.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옛날에 걔네 집에 놀러 가면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걔네 집이 되게 잘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3층인가 2층이었고 그리고 정원도 있었고요. 그리고 집에 먹을 것도 많았고 신기한 장난감들도 많고. 네, 신기한 장난감도 많고요. 아무튼 걔네 집에서 좀 몇 개 가져오려다가 가져왔나 모르겠어요. 부유한 어린 시절을 보낸 은지원. 그런데 그의 집안 내력에 남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너희 할아버지가 박정희 대통령이면 내 할아버지는 누구다 뻥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손자였다 얘기 들었는데, 정확하게 어떤 손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쪽이니까 친갈지 외간지 잘 모르겠는데, 손자라고 나중에 듣고 나니까 그게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정치인 집안의 자손인 은지원. 은지원 아버지의 어머니, 즉 할머니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누나. 그러므로 박근혜 의원은 고모뻘이다. 또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조카 사위인 김종필 총재는 고모부. 은지원의 어머니는 70년대 여성 듀오 릴리 시스터즈의 멤버였는데,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도 왕년에 가수였던 거 아세요? 그래서 정말요? 네, CF 모델도 하셨고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도 귀여운 많이 사랑해줘요. 그렇다면 초등학생 은지원, 카리스마 캐릭터였을까? 초딩 캐릭터였을까? 네, 되게 애가 장난기도 많고요. 딱 1박 2일에 난 그 캐릭터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잭스키스 그때 그런 리더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지금의 그 은초딩의 모습이 진짜 초등학교 때 그 네, 모습이네. 딱 그 모습이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자기의 캐릭터를 찾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딱 그 모습을 봤을 때. 네. 처음에 방송에서 제 키로 딱 봤잖아요. 네, 그때는 되게 어색했죠. 네. 되게 무게 잡고 막. 네, 되게 무게 잡고 그랬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중학교를 졸업한 후 4년간 하와이에서 유학생활을 한 은지원. 그때 처음으로 연예계 데뷔를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과연 은지원이 잭스키스 멤버로 뽑히게 된 이유는 뭘까? 혹 당시 기획사에서 은지원의 숨겨진 카리스마를 발견한 건 아닐까? 잭스키스를 만들어낸 당시 소속사 관계자와 어렵게 연락이 닿은 제작진. 캐스팅부터 해체리기까지 은지원의 모든 것에 대해 낱낱이 알아보기로 했다. 그 친구들 하와이에서 캐스팅하셨거든요. 오디션 겸 해서 그 두 친구들을 봤는데 지원이 혼자만 본 게 아니고요. 그 강성훈하고 둘이 같이 봤는데 일단 그 둘이서 끼가 보이고 하니까. 강성훈과 함께 오디션에 당당히 합격해 잭스키스의 member가 된 은지원. 그렇다면 당시 카리스마 리더였던 그의 모습은 허구였을까? 진짜였을까? 카리스마라고 있을 수가 있었던 게 그 친구가 일단 팀의 리더를 맡고 있는 입장이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한편은 되게 힘들어했었어요. 그 리더 입장인데 왜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6인조였거든요. 6인조에서 이렇게 되면 나머지 5명의 동생들에게 같이 가려고 있다 보니까 트러블도 생길 수도 있고 이제 한편으로 또 의견 일치가 안 돼가지고 편이 날려줄 수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지원이가 많이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던 걸로 좀 기억이 나요. 6명의 팀을 이끌어야만 했던 맏형이자 리더로서 책임감을 느끼는 은지원. 카리스마가 저절로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초딩스러운 면은 전혀 없었을까? 1박 2일 보면은요. 1박 2일 나오는 거 보면은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야 좀 정말 오픈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였죠. 엉뚱한 짓도 많이 하고 재밌는 짓도 많이 하고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어린애 같은 모습이 있어요. 지원이가. 집에서 좀 막내로 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무슨 게임을 한번 하면은 지가 지잖아요. 그러면 이길 때까지 동생 붙잡고 거의 고문식이에요. 계속 하자고 그래요. 그랬던 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가장 큰 피해자가 수원이하고 재진이었나 싶어요. 항상. 결국 결론은 은지원은 개구쟁이 은초딩 그대로라는 것. 어린애 같은 엉뚱함이 있었지만 어른스러운 면을 동시에 보여주기도 한 은지원. 잭스키스 해체 당시에도 팀의 리더로서 힘든 시기를 잘 버텨냈다고 하는데 2000년 5월 18일 오늘 저희 잭스키스는 공식 활동을 마감하고요. 가요계 은퇴를 알리려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일단 좀 많이 지쳐 있었어요. 앨범을 계속 내고 끝내놓고서 활동이 있다가 한 달 만에 또 새로운 앨범이 나와서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활동을 하면서 계속 그 뒤에 음반 작업을 또 같이 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일을 4, 5년씩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저도 지쳤어요. 그때 솔직히 말하면. 저 자신도. 그러니까 저도 지친 상황이었는데 멤버들도 본인이 함께하는 멤버들도 지친 상황이었고 아무래도 해체를 했었던 가장 컸던 이유는 스스로가 이제 충전의 시간을 가지면서 새로운 뭔가를 찾으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닌가 싶어요. 아이돌 그룹을 떠나 홀로 서기를 시작한 은지원. 그가 시작한 새로운 길은 바로 힙합이었다. 낯선 세계에 뛰어든 은지원에게 많은 도움과 영향을 끼친 인물은 바로 바비킴과 미스터 타이거. 먼저 바비킴을 만나보기로 한 제작진. 그가 시청광장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알아내 급히 달려가 봤는데 순서가 어떻게 돼요? 저기 6시 넘어서 오시는데요? 대기실 딱 없는 거예요? 대기실이 여기인데요. 이렇게 너무 작아가지고 되게 입장을 치더라고요. 지금 이곳 어딘가에 바비킴이 있다. 그를 만나기 위해 현장에서 기다려본 제작진. 여러 가수들의 흥겨운 무대로 공연장 분위기가 점점 달아오르고 있을지. 드디어 바비킴이 부가킹즈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힙합계의 대부답게 후배들을 따뜻하게 포옹해주고 무대에 오른 바비킴과 부가킹즈. 잭스키스 앨범 작업 때부터 랩과 피처링을 도와주며 은지원에게 힙합의 꿈을 심어준 대선배 바비킴. 과연 그에게 은지원은 어떤 존재일까? 은지원이 같은 경우는 제 친동생 같은 존재고요. 어릴 때부터 제가